김윤영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오랜만에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식이 너무 많고 어제 새벽에 속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많아요. 네. 어디부터 좀 출발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논설위원님 모셨으니까 이부거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내용인데 이란이 이란이 22일 2차 종전협상 불참 최종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워싱턴에서 들어온 소식을 보면 여전히 협상은 진행한다. 이렇게 지금 진실은 뭔가요? 이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각각의 사람들이 우리도 있잖아요. 누가 뭐 싸우고 있으면은 A랑 B가 싸우고 있으면 A가 하는 얘기를 자세히 정확히 듣고 B가 하는 얘기를 정확히 자세히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봐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정확히 이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란은 어쨌든 간에 요번에 자기네들이 협상에 나간 게 처음 이렇게 휴전을 하기 시작한 게 이란이 제시했던 10가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언론 보도로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왔습니다만 그거를 바탕으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워커블 베이시스 이거를 가지고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자기들의 10개 안을 가지고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해본다고 해서 자기들이 나갔다. 1번. 2번 근데 거기 나가보니까 미국의 요구가 좀 지나쳤다. 그리고 레바논 얘기했었잖아요. 공격 안 한다고 그랬는데 레바논도 공격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죠. 오늘도 공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잘 해보려고 18일에 그 아락치 장관이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 그런 다음에 우리 역봉쇄하고 있잖아요. 우리 역봉쇄는 계속할게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란의 이제 이건 외교 쪽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협상파고 강경파 혁명 수비대 쪽에서 이거 뭐야? 우리도 그럼 닫어 막 이러면서 일부에서는 아락치한테 저런 머저리 같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얘기는 니네들이 우리가 약속했던 거를 미국이 지키지 않고 있고 결정적으로 역봉쇄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가는 건 의미가 없어. 이게 이란 입장입니다. 그게 결론인 지금까지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 공이 트럼프한테 있는 거예요. 다시 협상을 재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트럼프가 하고 있는 역봉쇄를 풀면은 이란 나갈 수 있는 이 사람들 논리 구조에 보면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트럼프 얘기를 들어볼게요. 참. 그러면 이란 선박을 납포한 거 이것도 얘기된 거죠. 이제 적대 정책을 계속 피고 있으니까 트럼프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 트럼프 얘기로 넘어갑니다. 트럼프 얘기는 이렇게 안 나오자 트럼프가 이제 자기 그 소셜 미디어에다 뭐라고 썼어요. 이란 정부가 심각하게 분열돼 있다. 그러니까 강원파 막 오늘 올라온 메시지가 헷갈리게 나오잖아요. 뭐 온건파 있고 강원파 있고 헷갈리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협상이 안 된다. 근데 중재하고 있는 국가가 파키스탄이잖아요. 파키스탄이 부탁을 하니까 내가 그 이란에서 대표자들이 하나의 통합된 제안을 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 입장에 따르면은 공은 이란한테 있는 거예요. 이란이 다시 그 내부의 그 통합을 분열을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통합된 안을 들고 나오면은 자기가 협상에 임하겠다. 그 동안에는 협상의 전제가 되어 있는 이제 휴전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공이 트럼프한테 있어서 트럼프가 재봉쇄를 풀어야 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재봉쇄를 풀 생각은 없고 어쨌든 간에 이란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안에 들고 나오면 다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양쪽에서 서로의 입장을 안 바꾸고 있는 굉장한 치킨 게임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어떻게 봐야 해요? 삽바 싸움이네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파는 깰 자신이 없고.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래도 휴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한다. 이 정도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뭔가 나름의 양보로 아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더 급한 쪽이 이란이 아니고 이란은 더 급한 쪽이 트럼프라고 보는 거죠. 그 어쨌든간 중간 선거가 있고 11월 전에 어쨌든간에 이 전쟁을 빨리 그 중단해야지 유가 문제도 있고 동맹들도 자꾸 막 뭐 싫은 소리도 나오고 계속 이대로 해협이 막혀 있으면은 그 실추되는 건 트럼프의 이미지지 이란이 아니잖아요. 이란 입장에서 그런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어차피 지금까지 봉쇄돼 왔으니까 어차피 뭐 최고 지도자 죽었고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이란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시아파의 교리에 의해서 순교, 죽음 사람들이 이거 별로 두려워하지 거기까지 가나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들어와 그러는 거죠. 어차피 맞았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명과 관련되는
어떤 담수 시설 뭐 네. 그런 어떤 발전소 공격은 그거는 국제법 위반이고 또 미국 국내법 위반이기도 해요. 그래서 전범으로 바로 간 그런 상황. 그렇죠. 이제 그 뭐 그건 시효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디언에서 뭐 한 달 전쯤에 보도가 나왔잖아요. 미국 그 군인들이 굉장히 고민하게 생겼다. 이거 공격을 트럼프 말대로 하면은 그 전쟁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트럼프 말을 안 들으면 명령 불복종이고. 그래가지고 일하는 시효가 없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이란은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 보이네요. 들어와 사표내야 돼요. 들어와. 이란이 들어와 할 수밖에 없겠네요. 트럼프는 못 들어가죠 지금. 못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그 이란 입장에서는 지가 전쟁에 지고 있으면서 트럼프식이 여태까지 해왔던 게 막 굉장히 상대를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해서 막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하면서 팔을 꺾어서 항복을 받아내는 게 트럼프식의 딜의 어떤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고 본질이었는데 그게 기술이 안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기술이 전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지원 평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쇄를 다시 바깥에서 봉쇄할 때는 미국한테 완전 유리한 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봉쇄도 버텨내는 게 이란인 셈이네요. 그게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요? 인간의 나라에 사는 사람과 신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다른 거죠. 이걸 저는 이란 정부를 칭찬할 생각은 추워도 없는 게 사실은 자기 국민들의 생명, 그렇죠. 그다음에 민생 이런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외국과의 게임에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정권도 분명히 비판받아야 됩니다만은 근데 우리와 다른 사고를 가진 사람인데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졌잖아요. 그렇죠. 이게 미국 군사력이 베트남에 비해서 약해서 졌냐고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전쟁을 감내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감내력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미국은 굉장히 반전 여론이 일어나고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런데 이 베트남한테는 지켜야 될 명분이 있잖아요. 이거 침략을 당한 것이고 어쨌든 우리는 베트남을 통일을 해야 된다. 우린 뭐 그런 어떤 명분이 있어가지고 이걸 버텨낸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의 어떤 이런 전쟁이 이어졌을 때 누가 더 이게 끝까지 버틸 수 있냐? 그건 어떤 기준으로 봐도 이란이죠. 옛날 갑자기 헌팅턴 이야기도 문명 충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네요. 이제 시민권 이론이라든가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 문명의 보편성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정 국가잖아요.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문명이 다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서 전쟁은 벌어졌지만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중국도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하고 싸울 때 내부적으로 중국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서구식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사실 쿠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던 얘기는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협상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린다고 봐야겠네요. 원래 사실은 그 이란이랑 그 미국이 47년간 적대를 해왔는데 갑자기 한두 번 만나서 이 갑자기 우리 그 앞으로 잘하자 이러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간에 두 나라가 어떤 딜을 하기는 저는 할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게 다 엄청난 그런 갈등과 그런 것 속에서 그 2015년에 있었던 이란 핵합의라는 것도 거의 2년 가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핵합의를 하기는 했던 건데 그거가 나가리가 되고 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다시 신뢰를 회복하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트럼프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믿을 수가 없고 말이 이렇게 바뀌고 이란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이런 희생을 감수하고서 어쨌든간 다시 그 협상을 하려면 그만한 명분이 또 있어야 되고 그냥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명분 실리가 본인들한테 다 주어져야 가능한 상황인데 트럼프로서는 그걸 또 용납하기 좀 어렵고 어쨌든 지금 길어진다고 봐야겠네요. 트럼프는 자기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또 지금 속보로 떴나 봅니다. 파키스탄 총리가 트럼프 휴전 연장 발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들 했다는 걸 봤을 때 이슬람아바드 현지 분위기는 또 괜찮아? 아니 근데 당연히 그 트럼프가 그러면 우리도 공격하겠다보단 낫잖아요. 그러네요.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저기 대한민국도 휴전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데 힘든 거는 뭐 우리 같이 뭐 그 중동 석유에 대해 의존하고 있는 나라들이 힘들죠. 그러니까요. 민생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가 그 한 2-3주 전쯤인가 에너지 관련해서 패권국을 제외한 하위 레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방송에서 떠들고 다녔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런 걸 지금 좀 더 심도 있게 모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영국 등이 그런 거 지금 추진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괜찮으시면 5분 정도만 할인을 받아서 쿠팡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쿠팡은 사실 길게 얘기할 게 없고 그래요? 소 심플한데요. 그러니까 그 오늘 보도를 보면은 그동안 작년 11월에 한미가 그 팩트시트라는 거를 맺었잖아요. 거기 이제 안보랑 경제가 다 같이 들어가. 그게 얼마나 어렵게 맺었습니까? 근데 3,500억 달러 우리 투자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서 특히 그 중에서는 뭐 핵잠 그런 농축이랑 우라늄 농축이나 어떤 그 재처리 관련해서 우리한테 좀 길을 터준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후에 이제 후속 협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뭐 전쟁 탓도 있고 한미 간에 여러 가지 현안이 있어서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은 빨리 그 협의를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 농축 이런 건 특히 우리한테 중요하니까.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한국한테 이거 협의를 진행을 하려면은 쿠팡 의장인 김범석의 어떤 신변의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협의에 응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김범석 쿠팡 의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출금이라든가 체포 구속이 우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는. 근데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그냥 소 심플하죠. 그래? 안타깝네. 근데 이거는 그 사법 처리에 대한 거는 그 국가의 주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김범석이 죄가 없으면은 그냥 우리가 뭐 그 사람을 뭐 어거지로 밉다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사법 어떤 기준에 봐서 법 기준에 봐서 이 사람 위반한 게 있으면은 그에 맞춰서 드라이하게 이 사람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뭐 위협을 한다고 그래서 그래 김범석을 그럼 우리가 뭐 봐주겠다? 국가로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양보의 여지가 없고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 밉다고 막 과도하게 처벌해서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있는 대로 드라이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한미 그 팩트시트라는 건 양쪽이 이제 국익을 서로 걸고 그냥 뭐 맺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한미 간에 뭐 국력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가 더 피곤하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형님 그렇습니까? 저희 그럼 김범석 의장은 저희가 그럼 어떻게 대충 적당히 해서 그냥 형님의 우려를 덜어주겠습니다. 뭐 국가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소 심플하다. 이건 그냥 미국은 그러면은 한 귀로 듣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우리는 뭐 당연히 사법 당국은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소 심플하죠. 이거를 그렇잖아. 이거를 뒤에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출국 금지 풀어달라고 미 대사관에서 요청도 왔어요. 저는 이제 경찰도 출입하고 뭐 정치부도 오래 취재를 했지만 미 대사관에서 우리 사법 당국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도 전 처음 봤거든요. 이거 그냥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우리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제가 잘 몰라요. 방시혁이 지금 국적이 한국인가요, 미국인가요? 방시혁은 한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야 뭐 자기네들 뭐죠 공연 문제, 공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 BTS 공연 잘하게 해달라 때 그때 방시혁이 좀 아무래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우리 국민이니까 그 사람이. 뭘 하겠어요. 다시 오겠지. 여기서 거기서 이제 뭐 수배 돼가지고 영원히 미국에 살 수는 없는. 그럼 우리가 뭐 선의의 고려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네요. 김범석 의장을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언론에서 저도 이제 그때는 유튜브를 지금 방송하기 전이고 정치부에서 그 취재를 계속했죠. 아까 말씀하신 팩트시트 취재했는데 트럼프가 왔고 그거를 그렇게 우리 협상단이 어렵게 합의를 했고. 특히나 이 핵잠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이게 엄청난 성과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상찬을 했던 일을 김범석을 키워드로 삼아서 이렇게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저는 좀 사실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럴 수 있죠.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니까. 쿠팡 로비가 좀 센다고 봐야 되고 이 정도인가 봐. 미국은 로비스트 국가니까. 로비스트 국가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미국이 패권국이어서 우긴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우기면 돼요. 국가 관계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법의 기준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또 냉정하게 처벌하면 얘기는 할 수 있고 우리는 안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게 이제 서로 간의 뭐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국가가 정말로 정말 이거를 안 하면은 너무나 우리 국익에 너무 심대한 차질이 있어가지고 너무 피곤하니까 이거를 뒤에서 봐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은 정말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슬쩍 어떻게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정부는 당연히 이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정말로 이게 뭐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뭐 김범석 어떻게 됐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소 심플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좀
좀 지나치게 좀 떠든 측면도 좀 네, 그러니까 이런 보도는 네, 사실 뭐 바람직한 보도는 국익 그래요? 측면에서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근데 뭐 이게 공개되면 될수록 우리 입장은 이거는 우리 사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왜 얘기를 도무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많아요. 저기 가수 유승준 씨 예. 입국하려고 하다가 계속 거부되잖아요.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분 나쁘면 입국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네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유승준 씨가 김범석 의장의 처지였다면 또 로비를 했으면 또 그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수도 그 사람도 미국 국적을 갖고 예, 있으니까 예. 미국 정부에다가 로비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역시 두 분 모시니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어려움들 그냥 단칼에 다 해결이 된 듯합니다. 그 위원님 그 네. 책은 네. 지금 매대 잘 올라가 있나요? 아니 뭐 잘 안 팔리는데 뭐 책이 잘 팔리면 이상한데. 그래요? 근데 어쨌든간에 그럼 요즘 책 시장이 어렵잖아요. 한미 동맹을 이해하려면 미일 동맹을 제목이 뭐였죠? 미일 동맹이라는 거울입니다. 예, 거울입니다. 미일 동맹 거울 키워드가 네. 그렇게 되고요. 뭐 그리고 책 시장 워낙 또 어려우니까 또 그런 사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광고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브리핑은 여기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댓글 보니까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 의견들이 많이 달려주셨는데 저 또한 오늘 또 참고해서 내일 또 개선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